자, 한밤중 주택가에서 깍 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시작된 사건이네요. 네,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쯤이었고요. 서울 종로구의 주택가였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 차주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장면이 이 근처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는데요. 당시 상황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인데요. 한 여성이 주택가에 차를 세워두고 근처에서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남성이 차량 근처를 서성이다가 그 위로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여성이 차량 쪽으로 다가왔고요. 뭔가 대화를 나눕니다. 네, 대화를 마친 여성은 다시 돌아가는 듯한데 이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더니 순식간에 저렇게 다가가서요. 갑자기 다리를 걷어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이 남성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자,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후에 여성이 다시 이렇게 등을 보이면서 돌아갔죠. 그런데 그 여성을 쫓아가서 저 짓을 한 겁니다. 저 남성, 저 남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 대리입니다. 대리기사입니다. 자, 여성이 지금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전화를 하러 갔던 거고요. 자, 인근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는 거죠, 당연히. 다가가서 뭐냐고 하니까 저 대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리를 부른 적이 없으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아, 대리기사가 착각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뒤돌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잠시 후에 뒤쫓아와가지고 차키 내놓으라 하면서 폭행을 행사했는데 그 폭행이 다리 걸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1분 정도 계속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주먹으로 계속 가격을 했다고 하고요. 여성이 차키를 주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 남성은 도망을 갔다고 하고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여성이 상당한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자, 이자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1차 범행은 그 피해자가 차에 앉아 있는데 이 차에서 다른 화상회의를 하고 있을 때요.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근데 피해자가 운전석을 타가지고 차키나 가방을 내놔라 하면서 거부하니까 이제 폭행한 거죠. 저희들이 1차 범행지에서 보면 인상 차이라든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신고가 또 떨어진 거예요. 저희 그쪽 현장에 가보니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일일이 신고를 한 거죠. 자, 들어보세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차키 내놔 그리고 이어진 무차별 폭행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보시고 들으신 것처럼 차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남성이 다가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면서 가방이라든가 물건을 대놔라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두 번째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폭행 스포트 비슷하고 경찰이 파악한 인상 차기랑도 같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영상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남성이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물건을 2차 범행 때도 가지고 있는 게 잡혔다라는 겁니다. 한 손에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무슨 박스 같은 걸로 보여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범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왜 하필이면 두 사람 다 여성 운전자였을까?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범행하기 쉬운 대상을 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자, 불과 10분 사이에 두 차례나 저짓을 한 겁니다. 빨리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바로 CCTV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CCTV를 보니까 택시를 탑승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님께 여쭤보니까 현금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린 곳을 이렇게 계속 다 참문을 하면서 한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고시원에 가서 보니까 이미 어디론가 이미 떠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행히 이제 휴대전화 위치가 추적이 돼서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안산시 대부도 방향으로 도주를 한 것 같다. 근데 경찰이 생각했을 때 여기는 차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 번 차를 이제 훔치려고 했던 걸 봐서 이 사람이 차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렌터카를 이용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렌트카부터 샅샅이 경찰은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얘기 다시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래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안산 쪽에 이제 뜬 거죠. 대구도에. 이동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전부 다 펜션이 한 80개 정도 되도록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수색을 못하고 일단 핸드폰이 약간 움직였어요. 뒤지국이. 그래서 이동했구나 하는 순간에 저희가 파악한 렌트카 중에 한 대가 비었어. 그래서 그 차가 이동 경로를 저희가 추적한 거죠.
이제 잡아야죠, 빨리 그럼. 맞습니다. 일단 대부도 펜션 밀집 지역으로 처음엔 갔던 것 같은데 여기 차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 대로 특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렌트카 중심으로 위치를 다 파악해 놨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차량이 범인의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주차돼 있다가 빠진 차량 그거겠다 싶어가지고 한 대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 남성의 위치가 이 경기도 화성시로 바뀌었는데 수색하고 다니니까 눈치를 챈 건지 이 와중에 또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이 결국 경찰이 화성시 쪽을 뒤를 쫓으면서 훑기 시작하는데요. 어두운 도로에서 수상한 렌트카 한 대를 발견을 합니다. 갓길에서 전조등을 다 끄고 운전차가 없는 척하고선 숨어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찰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요. 이 남성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시 맞죠?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본인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안산 그리고 또 화성까지 이동했다가 범행 이후 24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너 왜 그랬어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네, 경찰에 그렇게 물어보는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영상 보시면요. 한쪽 발로 그 서 있는 여성의 하체 부분을 이렇게 딱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게 자기 몸을 완전히 제어를 하고 있어요. 저게 술 마신 사람의 몸 동작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걸음걸이도 멀쩡하고 딱 오른쪽 다리로 이 아랫부분을 딱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거 저는 저 사람이 그냥 술을 마신 상태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솔직히. 자, 제가 이 교수님한테 이 여성 운전자들을 노린 범행들 뭐 옛날부터 너무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술을 마셔서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정말 신기하죠. 술에 취해서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못할 만큼 해롱되던 인간이 그 와중에 또 어떻게 여성 운전자만 골라서 저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한 거짓말이죠. 술에 취한다고 저게 기억이 안 날 문제인가요? 사람을 저렇게 턱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치게 해놓고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만한 힘이 좀 없을 법한 여성 운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금품을 뺏고 협박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 피해자분들은 정말 앞으로 너무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아마 예상도 못한 곳에서 공격을 당했고 뭐 금품을 이제 강취당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강도상해죄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술 얘기는 뭐 먹혀들지도 않을 것 같고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했던 범죄라고 봐서 아마 중한 처벌 받을 걸로 보이고 피해자들한테 좀 앞으로 좀 그런 것 심리치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정차 중에도 문을 좀 잠궈 두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